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조지아주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20대 한인 6명이 한국에서 온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특정 종교 가입을 위해 미국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지난해 2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LA 지역의 일부 주유소에서는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진학 전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기본적인 비용이 평균 $24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자녀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이번 기소가 악재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불법 총기 구매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검찰은 헌터가 마약과 관련한 전과로 총기를 소지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결국 연방검찰은 오늘 헌터를 기소했습니다. All relate to false statements on a federal form in which Hunter Biden purchased weapons and he said, I am not using drugs, when in fact he was using drugs. 앞서 헌터는 검찰의 탈세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과 2년의 보호 관찰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담당 판사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터의 재판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선을 위해 선거운동에 집중할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악재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현직 미국 대통령의 자녀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가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는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주목됩니다. No, I'm not frustrated at all. I'm excited we have an impeachment inquiry, and I want this to take a long time. The reality is, as a Democrat, am saying that if Hunter Biden, the president's son, committed crimes, he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em. You don't hear any Republicans saying that if Donald Trump committed crimes, he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em. 한편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할 경우 연방 범죄로 분류돼 최대 징역 25년 또는 $7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돌입해 용의자 6명을 붙잡았는데 범인들 모두 한인들이었습니다. 용의자 가운데는 15살의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한인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지아주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한인 6명이 한국에서 온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경찰은 둘루스의 한 한인 사우나몰에 주차돼 있던 차량 트렁크에서 부패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이와 관련한 혐의로 10대 미성년자를 포함한 한인 6명을 각각 살인, 억류, 사망 은폐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To our attention that 5 individuals, 5 adults and 1 juvenile have been charged in the connection with the death of that female in that trunk. Detectives charged all individuals with felony murder, false imprisonment, tampering with evidence, and concealing the death of another. 남성 용의자 5명 가운데 1명은 비자를 받아 미국을 방문한 한국 국적자이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3명의 남성 용의자는 지역 한인교회 목사의 아들들로 친형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여성 용의자는 남성 용의자 가운데 1명의 여자친구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용의자 가운데 1명이 시신이 실려있던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가족 구성원에게 찾아오라고 부탁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된 시신은 몸무게가 70파운드에 불과했는데
구타와 굶주림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알 수 없지만 8월 말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는 종교단체에 합류하기 위해 미국에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6명의 용의자 역시 체포된 후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자칭했다고 밝혀 종교적 이유와 관련한 살인 사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Detectives believe that the victim was brought over from South Korea sometime in the summer under the guise or under what she thought to believe joining a religious organization. 피해 여성과 관련한 정보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용의자 6명은 보석금 없이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피해자의 신원 등 자세한 사항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가 1년 사이 9만 명이나 늘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한인 인구는 205만 1,900여 명으로 2021년 196만 2,100여 명에서 4.6%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분포로는 캘리포니아주가 전체 한인 인구의 28%인 57만 4,400여 명이 거주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뉴욕 15만 4,200여 명, 텍사스 13만 4,300여 명, 뉴저지주가 10만 8,4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미 전체 한인 가구의 중간 소득은 9만 1,860달러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평균 중간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버지니아주로 11만 6,713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가구 중간 소득은 9만 7,158달러로 미 전체 한인 가구 평균보다 5천여 달러 높았습니다. 최근 국제적 원유 공급의 차질로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연일 치솟으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오늘 미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달러 86센트, 캘리포니아주는 평균 5달러 5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LA의 경우 한인타운을 포함한 일부 지역 주유소의 가솔린 가격은 6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가솔린 가격의 상승세는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자체 감산과 최근 홍수 피해를 입은 리비아의 원유 공급 중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유 공급 부족으로 오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역시 10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솔린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 같은 유가 상승의 여파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6월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8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서 전문가 전망치인 0.4%를 웃도는 수치이자 지난해 6월 이후 단일 월 최대 상승폭입니다. 전문가들은 디젤, 항공유, 철강 등의 가격 상승이 생산자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만큼 향후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원유 공급 악재로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대학 진학 전까지 양육하는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랜딩 트리의 연구에 따르면 출생부터 18살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현재 평균 23만 7,482달러로 이는 2016년도에 비해 20% 급증한 비용입니다. 이 비용에는 식품과 주택, 보육, 의료와 교통, 그리고 보험 등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만 포함된 것이며 방과 후 수업이나 스포츠와 같은 활동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연간 평균 보육 비용은 11,752달러며 워싱턴 DC나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각 2만 5천 달러와 2만 1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양육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주는 하와이로 꼽혔으며 하와이에서는 부모가 연간 3만 506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반면 가장 적게 드는 주는 연간 15,555달러인 미시시피 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싼 자녀의 양육 비용이 저축이나 은퇴를 어렵게 하고 일부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대규모 가스가 누출돼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오늘 새벽 1시 30분쯤 LA 동남부 윗티어 지역에서 대규모 가스가 누출돼 주택 32채에 있던 주민 75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스 누출로 부상을 입거나 숨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대피를 한 주민들은 오전 9시에 자택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가스 누출에 대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가스가 누출된 파이프를 확인해 수리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LA에서는 지난 2016년 지하 가스 저장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가스가 누출돼 비상사태가 선포된 바 있습니다. 애틀란타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의 남편이 신혼여행에서 서핑을 하다 하반신이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조 박 씨의 남편 브랜던 타운은 지난달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위해 하와이로 떠났고 해변에서 서핑을 배우다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이 남성이 매우 희귀한 비류마티스성 척추 손상을 겪어 허리 아래가 마비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비류마티스성 척추 손상은 주로 서퍼들에게 나타나며 허리의 급작스러운 확장으로 인해 허리가 손상된 것으로 환자 가운데 일부는 3주에서 4주 후에 다시 걸을 수도 있지만 심할 경우 영구 하반신 마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타운은 현재 하와이 퀸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나와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번 주말 애틀란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가 4년 전 학교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수천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랜드마크 중학교에 다니던 13살 디에코 스톨츠는 학교 운동장에서 또래 2명의 학생들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다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뇌손상을 입었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9일 뒤 숨졌습니다. 당시 유가족들은 스톨츠가 가해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학교 측은 이를 인지하고 정학 처분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4년이 지나고서야 모레노밸리 통합교육부는 피해 학생의 유가족에게 2,7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법적 양육자가 미성년자의 부당하거나 과실로 인한 사망에 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면서 판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톨츠의 변호사 측은 이번 배상금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학교 폭력에 대한 합의금이며 이 사건으로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갖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살인과 폭력에 대한 유죄를 인정받아 47일간 구금됐고 분노 조절 치료 프로그램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한편 당시 스톨츠가 다녔던 학교의 교장과 교감 2명은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부가 러시아에 전쟁 물자 등을 공급해온 외국 기업 140여 곳을 무더기로 제재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기업도 포함되는데요. 러시아는 간첩 혐의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미국 외교관 2명에게 추방을 통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가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물자를 공급하는 데 관여한 러시아와 외국 기업 140여 곳을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는 핀란드와 튀르키예 기업도 포함됐는데 두 나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으로 미국의 동맹입니다. This action targeted those engaged in sanctions invasion and those complicit in furthering Russia's ability to wage its war against Ukraine, among many others. 핀란드 기업은 드론 카메라와 고성능 광학 필터를, 튀르키예 기업은 민간용으로 생산됐지만 군수용으로 전용 가능한 품목을 공급했다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대러시아 수출 통제망을 피해 금지 품목을 구해온 러시아 기업을 제재해 왔는데 이번에는 금지 품목 수출입 과정에 갈아타기 역할을 해온 제3국의 기업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질세라 러시아는 간첩 혐의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의 외교관 2명에게 추방을 통보했습니다. 미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러시아 국적자를 이미 간첩 혐의로 체포했는데 그에게 돈을 주고 민감한 정보의 수집을 요구해 왔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정당한 임무 수행이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We regret that Russia has taken this path, and you can certainly expect that we will respond appropriately to their actions. 미국 정부가 북러 사이 은밀한 거래를 경고하며 예고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미일 세나라 안보실장은 전화 접촉을 통해 추가적인 대응책은 무엇이 가능할지 논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은 전투기 공장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북한 지도자가 이곳을 찾은 건 2차례 방문했던 김정일 위원장에 이어서 3번째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러시아를 순방 중인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오전 하바롭스크주의 전투기 생산 공장을 시찰할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하바롭스크주에 있는 산업도시 콤소몰스크 나아무레에서 첨단 다목적 전투기와 민간 항공기를 만드는 유리 가가린 공장을 시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1년과 2002년 하바롭스크주를 찾은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행보를 따른 겁니다. 여기는 특히 공군력이 취약한 북한에게 군사적 의미를 가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북한은 공군이 괴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첨단 수호기기 같은 경우는 북한이 정말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29도 원하지만 이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의 전투기고 북한이 원하는 건 SU-35예요. 일본 교도통신은 김 위원장이 근처에서 잠수함 등의 군함 건조를 위한 조선소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시찰하며 확구열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있고 보조 비행체까지 포함해서 8m네. 올해 2번의 실패로 체면을 구긴 김 위원장 입장에선 다음 달로 예정된 3차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위성은 워낙 구형이라 러시아가 이미 버린 기술, 고해상도 카메라나 레이더, 로켓 엔진 성능의 시험 장비 등만 건네줘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술이 이전되더라도 다음 달 정찰위성 발사에 반영되기는 시간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러 간 군사협력이 현실화할 경우 한러 관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러시아에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최악의 홍수를 겪은 리비아에서는 도심 물이 빠지면서 본격적인 복구와 구호 작업이 시작됐지만 사망자 수는 11,00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기상 예보를 제대로 못한 정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도시 전체가 황토빛으로 물들어 있고 건물 곳곳이 무너져 내려 폐허가 됐습니다. 그나마 온전한 골목 사이로 옷과 의료품, 식량 등을 실은 차량과 복구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도심을 가득 채웠던 물이 빠지자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وباذن الله الفوج الاخر جاي لان الناس متشجعه والناس كلها تبي من يمشي غادي ومن يعرف الطريق لانهم يواجهوا صعوبه مش عارفين الطريق اللي توصل عندنا لانه مغباك الطريق كلها مقطوعه. 이번 홍수로 인한 대참사의 원인을 기상이변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리비아 기상 당국이 기상 예보를 통한 대피 경보 발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If they would have been a normally operating meteorological service, they could have issued the warnings and also the emergency management authorities would have been able to carry out evacuation of the people.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숫자는 11,000여 명. 하지만 실종자 규모를 감안하면 숨진 사람은 최대 2만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룡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검은색 운동복에 헬멧을 쓴 채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15년 만에 다시 장관에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복지 또는 예술가들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이 정부에 맞게 아마 그렇게 한번 다시 잘 가듬어 보라는 그런 뜻으로. MB 정부 시절 문학의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대립적인 관계가 있었을 뿐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장관에 임명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대립적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불행한 일이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문체부 진상규명위가 발간한 백서에는 유인촌 장관 때 20명 넘는 기관장이 강압적으로 물러났다고 조사됐습니다. 또 촛불 집회에 참석한 단체의 보조금을 끊기 위해 문체부가 예술위원회를 압박한 정황도 담겨 청문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 여가부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저출산이나 노인 빈곤 등의 정책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 여가부 공무원들이 행복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에 대해선 가짜뉴스가 괴담 수준이 돼가고 있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70년대 학번이 어떻게 70년대생하고 이렇게 친구 관계를 맺기로는 너무도 먼 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책임 소재가 드러나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수업 도중 떠든 초등학교 2학년생에게 담임 선생님이 벌로 청소를 시켰다가 학부모가 담임을 바꿔달라며 수차례 민원을 넣고 갈등을 빚다 결국 법원까지 찾게 됐는데요. 대법원이 학부모가 부당한 간섭을 반복하는 건 교권 침해가 맞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새학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난 4월,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수업 도중 생수병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칠판에 레드카드, 즉 경고 게시판에 학생 이름을 적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날 바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이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건 아동학대라며 담임을 바꿔달라고 항의했습니다. 잔뜩 화난 목소리로 9살짜리를 청소시켰어요 하면서 교감과 면담하고 남편과 함께 다시 찾아오고 이어 석 달간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낸 채 담임 교체 요구를 8번 반복했습니다. 교육청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에 시달린 선생님은 스트레스에 따른 기억 상실 증세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교권 침해를 멈추라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통지를 받은 학부모는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2년 만에 교권 침해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교육하는 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받아야 한다며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교사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국교총은 교사들을 괴롭혀온 무차별한 담임 교체 요구 등 악성 민원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한국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선거제도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 정당이 문제가 되자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 또 이 제도는 소수 정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거대 양당은 선거법, 밀실담합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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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등 소수 정당들이 선거법이 개혁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안 밀실에 숨어 서로에게만 이득이 될 계약안을 내세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양당의 관계야말로 적대적 공생관계 그 자체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의 일부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석을 가져오면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늘리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전체 의석에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는 예전의 병립형 비례제도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지역구 당선이 힘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민주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위성정당 금지법 등이 논의 중인데 연동형 비례제 원칙을 지키면서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위성정당 금지에서 47석이라고 하는 골목 상권이라도 좀 지켜줘. 다양한 세력들이 국회로 들어오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달 12일이 사실상 선거제 개편의 최종 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난 21대 총선과 같은 제도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나이 많은 정치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와 바이든은 각각 80살과 70살을 넘겼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며 나이가 아닌 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77살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정치인의 나이와 관련한 답변을 했는데요. 80살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바이든은 전혀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면서 다만 심하게 무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의 많은 나이가 잇따라 거론되자 자신도 피해갈 수 없는 나이에 대해 방어막을 친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트럼프의 나이에 대해서도 47%가 나이가 너무 많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신의 차량을 보여주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 위원장에게 직접 러시아산 고급차 아우루스를 보여준 건데요. 김 위원장은 차를 외부에서 둘러보고 푸틴 대통령이 앉는 뒷좌석에 앉아 승차감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푸틴이 자랑한 아우루스는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러시아 최고급 차량으로 폭탄과 화학무기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설계와 제작에만 우리 돈 1,70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홍콩에 또다시 기습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카오룽을 비롯한 일부 지역엔 150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이 침수됐고 긴급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홍콩에 많은 비가 내린 건 일주일만으로 홍콩 천문대는 폭풍 후 경보 중 두 번째로 높은 홍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앞서 홍콩에선 지난 7일 밤 139년 만에 최대인 시간당 158mm의 물폭탄이 쏟아져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죠. 이는 회담 직전의 모습인데요. 북한 측 경호원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앉을 의자를 이리저리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결국 디자인이 같은 다른 의자로 교체하고 의자를 구석구석 깨끗이 닦는 등 소독까지 하죠. 러시아 매체는 이 장면을 관심 있게 보도했는데요. 의자가 뒤쪽 다리 지지대가 없는 디자인이어서 혹시라도 무거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앉았을 때 뒤로 넘어갈까 봐 경호원들이 걱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결국 다른 의자로 바꾸긴 했는데 디자인은 같지만 내구성이 좀 더 튼튼해 보이는 의자를 선택한 것 같다고 러시아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보복운전 정말 위험하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지만 자주 일어나고 있죠. 보복운전을 하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낸 운전자의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블랙박스 차량 옆 차로에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공간을 내주지 않자 옆 차선에 있던 이 운전자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끼어들더니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며 뒷차량을 막아서는데요.
보복 운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블랙박스 차량 앞을 막고는 차에서 내려 성큼성큼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주차 브레이크를 안 채웠는지 세워놓은 차량이 슬금슬금 뒤로 밀려납니다. 이를 보고는 황급히 뛰어가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를 밟아보려 했지만 결국 블랙박스 차량과 쾅 부딪혔는데요. 이 사고로 블랙박스 차량은 조수석 문이 완전히 긁혔고 열리지도 않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뒷차에 화풀이 하려고 내리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내게 된 건데 누리꾼들은 보복 운전하려다 물어줘야 할 차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보복 운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한 SUV 차가 주차돼 있죠. 그런데 차 위로 응급실 전용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구급차를 대하할 응급실용 승강기 앞에 이렇게 떡하니 차를 세워둔 건데요. 이를 발견한 병원 주차장 관리원이 차를 빼달라고 운전자에게 연락하자 차주는 지금 진료 대기 중이라 못 뺀다며 만약 승강기를 사용 못해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차를 강제로 옮길 수는 없어서 차량 조수석 유리에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데요. 그런데 이 차주 스티커를 붙인 게 화가 났는지 경찰에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차도 그 자리에 두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병원 측도 이 차주를 업무 방해로 고소했다는데요. 이 사연의 누리꾼들은 저렇게 주차했다 응급 상황이 생겼으면 어쩔 거냐면서 해도 너무한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우리 국민을 판다 사랑에 빠뜨린 푸바오의 동생들이 지난 7월 7일 태어났는데요. 쌍둥이 아기 판다의 이름을 정하는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약 열흘간 쌍둥이 판다의 이름을 짓는 공모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여기에 약 2만 명이 응모해 4만여 개의 이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추려진 10쌍의 이름을 놓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1차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1차 투표 후보로 추려진 이름들을 보면 모두 바오 패밀리의 돌림자이자 보물을 뜻하는 바오가 들어있습니다. 명랑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밍바오, 랑바오, 건강과 지혜를 뜻하는 지엔바오, 루이바오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먼저 1차 온라인 투표로 이 가운데 4쌍을 뽑고 2차 투표로 최종 이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확정된 쌍둥이 이름은 출생 100일을 맞는 다음 달 14일을 전후에 공개한다고 하네요. 식당에 온 손님이 마시던 소주로 자신의 발을 씻은 사연 어제 전해드렸죠. 해당 기사를 접한 한 자영업자가 자신도 과거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당시 손님이 종이컵을 달라기에 아이에게 물을 주는 줄 알았더니 아이 바지를 내리고는 종이컵에 소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매장 밖 화단에 소변을 버리고 빈 종이컵을 다시 돌려줬다는데요. 처음 있는 일에 어안이 벙벙했다며 시간이 지나도 아이 엄마의 얼굴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글을 본 다른 자영업자들도 비슷한 경험담을 잇따라 올렸는데요. 할머니가 손자랑 왔는데 똑같이 행동하려 해 말렸다. 식당 컵을 소변 바지로 사용하고 그냥 탁자에 두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등의 사연이 이어지면서 누리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씻어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싶을 때가 있죠. 자동으로 씻겨주는 기계를 발명한 사람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속옷 차림의 남성이 문을 열고 등장하는데요. 천장에 매달린 물뿌리개로 몸을 적시더니 걸어서 거품이 가득한 공간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그냥 천천히 걸어서 통과만 하면 알아서 씻겨준다는 건데요. 자동차 세차장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며 차를 닦아주는 장치를 여기선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용해서 구현했네요. 다음 단계에선 장난감 자동차 바퀴가 작동하며 다리부터 얼굴까지 온몸에 비누칠을 해주고요. 다음 통로에선 수십 개의 장난감 총이 사방에서 물줄기를 쏟아대며 거품을 씻어줍니다. 한 걸음 더 걸어가니 수많은 헤어드라이어가 몸에 있는 물기를 제거해주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상의를, 이 봉을 잡고 내려오면 바지까지 쏙 한 번에 입을 수 있네요. 그리고 신발도 신겨주고 모자까지 자동으로 씌워줍니다. 이 기발한 기계는 튀르키예 한 사업가가 고안했는데요. 나한테 딱 필요하다며 씻는 게 귀찮은 수많은 누리꾼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깔끔하게 인테리어된 한 가정집의 주방이 이렇게 온통 갈색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다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SNS 조회수를 높이려는 이 집 아드님이 부모님 집을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초콜릿을 바르기 전에 집 공간을 랩으로 덮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걸 언제 다 청소할까요? 해당 영상이 화제가 되자 한술 더 뜬 아들, 부엌 천장에 스티로폼 구슬까지 채우는데요. 문을 연 어머니, 이 쏟아지는 구슬을 보고는 화를 참지 못하시네요. 누리꾼들도 조회수 올리려고 멀쩡한 집을 이렇게 만들다니 너무 철없는 행동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4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